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9일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의 리뷰를 좀 해드리면 오늘 권리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권리락이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데 이날 매수를 해서 이날 팔면은 일단 유상증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5월 10일이 기준일이고 그 전날이 5월 9일 오늘 권리락입니다. 권리락 효과 마이너스 1.4% 정도 1.4% 정도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됐죠. 이거 손실 본 거 있잖아요. 이날 매수를 해가지고 이날 손실 봤다, 매도를 해가지고 손실 봤다, 뭐 이렇게 권리락 효과 때문에 손실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주 인수권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안 하시는 경우 신주 인수권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5거래일 동안 매도가 되니까 난 유상증자를 안 할 건데 권리락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은 유상증자를 안 할 거니까 신주인수권은 매도를 해서 이 효과, 권리락 효과가 보면서 마이너스 났던 이런 것들은 이제 확보를 해야겠죠. 원금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시고, 자, 오늘부터 매수를 하는 거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는 날, 권리가 없는 날,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래일이라고 했잖아요. 10일 기준일에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날 포함이 매수된 걸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권리락의 유상증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늘 매수를 한 거는. 그러니까 사실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매수를 한다?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급을 보아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제에 이어서 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굳이 지금 대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평균 단가를 낮추실 대응을 잡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유상증자 일정을 보고 무상증자도 같이 따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까지 일정이 지난 다음에 대응을 하면 모를까. 굳이 확보를 한 자금을 이번에 대응을 한다. 그럴 효율 같은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매수를 한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은 안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매수하신 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이게 에코, 프로, BM, 뭐 땡땡, R 이런 식으로 이게 계좌로 이날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파신 분들은 들어올 거거든요. 들어올 건데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없습니다. 이게 신주인수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신주인수권인데 이거를 거래할 수 있다라고 했죠. 권리락 효과를 해가지고 신주인수권을 거래를 해서 유상증자 안 하실 분들은 팔아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오늘 하고 싶어서 유상증자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락이 없으니까 이날 이 신주인수권 에코프로 BM 땡땡 R 이거를 5월 30일부터 6월 7일 5거래일까지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는데 이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자, 5거래일이죠. 5거래일. 통상적으로 가격이 첫째 날이 가격이 높더라. 그리고 지나갈수록 쭉쭉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내려와요. 첫날 한 2, 3거래일 정도까지 처음에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실 분들은 거래가 좀 활발해요. 거래가 활발하면서 주가가 좀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요. 다 그렇게 항상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요.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수하신 분들 아니면 유상증자 권리가 없으신 분들이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 신주인수권을 매수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거래일이 막바지가 됐을 때 거래를 하면 되겠죠. 거래일 막바지에. 근데 물량이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나는 유상증자를 안 할 거야. 근데 신주인수권을 받았어. 권리락 효과 때문에 손실을 조금 봤어. 라고 하면은 이 초반에 팔아버리는 게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반에 사는 게 팔아버리는 게 좋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반에 사는 게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낮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 상장 기간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대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상장일이 7월 7일인데 그 전에 무상증자가 발생을 합니다. 무상증자.
신주일 배당 기준일이 6월 28일에 있어요. 그러면 7월 15일에 유상증자까지 받고 나서 주가가 물량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시장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던 게 저는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이제 뭐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됐으니 권리락일에 좀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게 이전부터 브리핑을 드렸었어요. 브리핑 드렸던 게 주가가 좀 올라가면 50만원에서 52만 5천원 여기서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권리락 참여를 하는 전날에 매수를 해서 권리락일에 또 매도를 하고 수익은 수익대로 다 봤어요. 일단 이 권리락 효과 발생되는 거 수익이 조금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0. 곱하기 0.05주이기 때문에 5주 유상증자 참여를 할 수 있죠. 이 5주에 대한 부분들만 유상증자 참여를 해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확보도 하고 손실은 좀 봤지만 신준수익권을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지금 이제 보는 거죠. 신준수익권 증설을 난 유상증자를 갑자기 하고 싶지 않아. 무상증자가 진행되면서 상장이 다 된 후에 아니면 무상증자만 받을래. 무증만 받을래. 이렇게 하시면은 신준수익권을 매도를 하고 무증 이 기간에 이때 이제 권리락 전날 또 이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수일. 권리락 전날에 매수를 해서 무상증자만 참여를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신주주권을 안 받기 위해서 좀 받기 위해서든 일단 어찌됐든 간에 100주를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잠깐 이제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 신주주권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권리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잠깐 반등 나오긴 할 거예요. 잠깐. 이때 뭐 치고 빠지고 이렇게 수익을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한다. 상장이 된다. 무증이 상장이 된다. 상장일까지 치고 빠지고 그냥 계속 그냥 관망을 하는 겁니다. 관망. 그리고 물량이 나와주면 물량 나와주는 소화관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됐잖아요. 유증.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상태인데 조정을 좀 받다가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이 기간 권리락 기간 동안 한 일주일 정도 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가가 반등 나오는 거 이때 먹고 치고 빠지고 무상증자도 받은 다음에 무상증자 유증 상장이 될 거고 먼저 유증 상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증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 이때 물량도 조정을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거래량들이 동반되고 하는 걸 보고 이때 내가 현금 확보 지금 이제 이 기간 동안 내가 현금 확보를 또 했어요. 여기서 이제 현금 확보를 또 하고 여기에서 치고 빠져서 현금 확보 또 하고 그 다음에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내가 5주 참여를 한 거 받고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3 되니까 15주가 되죠. 5주 받고 있고 15주. 그러면 이제 곱하기 3 배정이 되니까 여기서 뭐 15주 무상증자도 받고 그러면 총 이제 20주가 됩니다. 20주가 되는데 여기에서 20주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현금 확보를 이 기간 동안 현금 확보를 한 거를 무상증자를 하고 물량 소화 움직임들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내가 20주를 더 사면은 평균 단가가 여기였더라도 여기서 대응을 하면 20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20주를 사더라도 평균 단가가 절반 정도로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금은 그대로 놔둘 것 같아요. 무상증자가 되고 상장을 하고 난 이후까지 그냥 관망을 할 것 같습니다. 지켜보면서. 그럼 무상증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봐야겠죠. 6월 28일이니까 27일에 권리락일, 27일이니까 26일에 내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 또 이제 주말이면 또 건너뛰는 거예요. 6월. 자, 잠시만요. 주말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이죠. 28일 화요일이니까 27일 권리락. 그 다음에 24일. 자, 그러면은 27일이 권리락이고 24일에 매수를 해서 이 권리락에 또 매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유상증자는 그대로 가는 거죠. 이전에 유상증자는 내가 5주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포함이 됩니다. 상장이 안 돼서 매도를 못 하니까 포함이 되니까 이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제 이 7월 7일에 상장이 되고 7월 15일에 또 무상증자가 또 상장이 됩니다. 7월 15일에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움직임들을 보면서 시세 차익 같은 거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현금을 계속 확보를 해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후에 대응을 계속 잡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염두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이제 빠질 것들을 염두를 해놓고 무상증자 권리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6월 27일, 6월 24일 그리고 이 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 기간 동안은 주가가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이 기간 지금 이제 확보를 해놓은 거 여기서 또 이제 수익 한번 좀 보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 상장이 된 6월 28일이니까 상장 권리락 되고 이제 이 기간 이후에 쭉 빠질 것 같아요. 유상증자 상장되고 무상증자 상장되고 그 다음에 이때 보는 거 현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때 현금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 전략들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현금 확보를 해놓고 오늘 권리락이니까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무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들을 움직임들을 보면서 그때까지 현금을 그냥 꽉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움직임들을 보면서 추후에 대응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가늠을 해보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랑 비교를 하긴 좀 그런데 권리락 이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권리락이에요. 권리락 때 무상증자가 진행이 되는 비율만큼 이게 또 조정은 좀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33% 정도 권리락 효과가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거래량들이 돌아주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제 이거 말고 주가를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기대를 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유상증자가 상장된 다음에 주가 조정받는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때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현금 확보를 좀 해놓는 거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흐름 같은 걸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